그러면 18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fx가 4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잠깐만, 4차함수 아니잖아. 내가 여기까지 숫자 안 냈는데. 그쵸. 18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의 도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x의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도함수가 나왔을 때는 도함수의 모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자, 근데 부호만 보세요. 마이너스 왼쪽 지역은 플러스 지역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지역이고 여기도 다시 음수인 지역이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야. 올라가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생겼어. 근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내려갈 거야. 감소합니다. 감소. 자, 근데 기울기가 0인 지역은 생겨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우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친구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극대라고 부르죠. 극대 지역은 마이너스 1인 지역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만들어지는 지역 중 하나가 1인 걸로 잘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만족하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은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죠. 그치? 4번 모양밖에 없잖아. 다른 건 개소리죠. 그치? 전혀 이거는, 그치? 근데 솔직히 4번 그림 별로예요. 4번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안 보이죠,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는 저 그림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처럼 딱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은 그나마 고르자면 4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차함수의 개형부터 이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3차함수 개형 몇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해? 3가지 개형 있었던 거 기억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꿀렁이는 그래프, 두 번째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이제 드러나는 그래프, 세 번째는 이렇게 그냥 휙 올라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대칭 점에서도 절대 0이지 않는 이런 3차함수가 그려진다 했었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3차함수는 반드시 점대칭 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점대칭 점은 도함수의 대칭축이 만들어주는 녀석이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쉬운 문제에서는 사실상 몰라도 풀려. 근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참수의 대칭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참수의 가장 최소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3차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해 준 거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는 모두 토시하나 까먹지 말고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4차함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4차함수를요, y는 ax 4제곱, 그 다음 bx 세제곱, 그 다음에 cx제곱, 뭐 dx,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시작하는 요런 친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최고차함계수 a는 양수야 라고 생각을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4차함수도 당연히 도함수인 3차함수가 4차함수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해서 도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미분하면 4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이 될 테니까 당연히 최고차함계수는 우리가 양수라는 것은 알고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3차함수 그래프를 만들 때는 도함수가 2차함수였잖아. 2차함수는 기껏해야 생긴 모양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치? 2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없지? 근데 3차함수는 이미 종류가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4차함수는 종류가 얼마나 되냐면 졸라 많아. 빡쳐. 그치? 졸라 많아. 근데 그거 다 알아야 될까? 응, 다 알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림을 7개 그릴 겁니다. 너무 신나죠? 너무 행복하지?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3차함수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은 그림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특수라고 하나 써줄게요. 특수. 두 번째 친구는 특수인 친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거 또 그릴 거예요. 자, 네 번째 똑같은 거 또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휙 올라가는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근데 삼중근 그래프가 지는 이런 3차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휙 올라가는 이런 친구 그려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얘들아, 도함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해요. 부호.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그래서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x축과 세점에서 만날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특수 케이스는 어떨 때냐면 정확하게 3차함수의 정대칭 점에서 x축이 걸려있을 때 요게 특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그림 다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차함수가 이렇게 세 점에서 x축과 만나고 있다면 이게 도함수니까 막, 풀, 부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알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알파 왼쪽 지역은 감소할 거야. 감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증가할 거예요. 증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보면은 알파와 베타의 간격보다 베타와 감마의 간격이 더 넓죠? 그치? 실제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면적만큼 증가하고 여기 면적만큼 내려가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면적보다 여기 면적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양보다 내려가는 양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 졸라 많이 내려가. 왜냐면 여기 면적보다 여기 면적이 훨씬 더 큽니다. 감소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휙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차함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지금 현재는 내가 여기 간격을 짧게 만들었고 여기 간격을 길게 만들었으니까 증가량보다 감소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의 간격을 굉장히 넓게 잡고 여기 간격을 오히려 작게 잡았다면 증가량이 훨씬 많고 감소량은 양은 조금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간격의 면적량만큼 이렇게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특수 케이스라고 했죠. 자, 특수 케이스가 뭐냐면은 3차함수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정대칭 점에서 x축이 결정되는 경우. 그럼 여기도 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대칭점에 걸려있게 되면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정확하게 똑같다 보니까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정확하게 같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4차함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감소하니까 감소. 자, 그 다음 여기 증가. 근데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겠죠. 여기도 감소하는데 똑같이 같은 양으로 감소해. 즉 여기 극소값과 여기 극소값이 정확하게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마음의 눈으로 같게 보세요. 알았죠? 지금 약간 안 같은 것 같은데 같게 보시고 그 다음 여기 증가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 W자 모양이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됐어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증가량과 다시 감소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칭인 W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여기 간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W자 모양인데 좀 찌그러진 모양으로 그려진더라.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 그리고 얘가 왜 특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3차함수 비율 관계 들었었지? 맞아. 4차함수도 비율 관계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여기 비율 관계라는 게 하나가 숨겨져 있어서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죠? 어찌됐든 도함수인 3차함수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나면은 어떤 그래프 그려진다고? W자 그래프 그려진다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x축이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러분들 x축과
함수가 만나는 이 기점으로 보조선 그려서 그려주면 자 여기는 감소예요. 감소해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생겨요. 그런데 증가하지 못하고 다시 감소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감소하는 용량까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이후로는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형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이렇게 여기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만들어지는 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이런 개형을 아프리카 개형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일 겁니다. 자, 아프리카 개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존재하나 극대나 극점이 아닌 극대나 극소가 아닌 내려갔다가 잠깐 멈칫거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개형이 생겨야 돼요. 됐죠? 이러면 아프리카 개형이고요. 아프리카 개형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비율 관계라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특히나 어떤 녀석에 대해서 묻냐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 개형 매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3, 4등급반 친구들에게 이걸 설명할까 봐 해서 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학교 기출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오길래 그래서 그냥 설명하려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3차함수가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겠,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절대 미분계수가 0인지 없이 감소가 이제 만들어지다가 바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점만 이제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왼쪽은 어찌됐든 감소만 해요. 막 휘리릭 감소해요. 근데 절대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나오지 않아요. 아프리카 개형과 달라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휙 올라가기만 합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내가 x축을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상관없이 x축과 만나는 점은 딱 한 점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x축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쳤을 때 그냥 이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맞지? 이해돼? 그럼 당연히 이 점을 기준으로 4차 함수는 감소했다가 뭐 증가하는 이런 개형만 그려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도함수 3차 함수가 휙 올라가기만 하는 친구도 똑같아요. x축이 이렇게 걸려있든 이렇게 걸려있든 x축과의 교점은 딱 한 점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런 개형밖에 안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선을 딱 그려서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개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어찌 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딱 한 점이고 그 점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어라고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돼. 그냥 다 똑같은 개형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자, 괜찮을까요? 살짝의 모양의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 미세한 차이까지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곡점, 뭐 이계도 함수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수투에서 가르치지 않고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가르쳐.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투를 배우잖아. 수투에서는 얘네들을 구분짓지 않아요. 됐죠? 그냥 감소해서 증가. 이해돼? 얘는 감소에서 증가는 맞으나 뭐가 존재하는 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하는 점. 아프리카 개형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는 W자 개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4차 함수는 사실상 3차 함수가 되게 개형은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몇 가지 개형이라면 W자 개형,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개형, 그리고 그냥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마치 2차 함수 모양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개형, 이렇게 세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죠?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4차 함수의 특징을 다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4차 함수는요, 얘 극소가 있고 여기 극대 있죠? W자 개형은 극소와 극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W자의 특수 개형이라고 하더라도 극소 2개와 극대 하나 가지고 있죠? 됐죠? 자, 아프리카 개형 같은 경우에는 극대는 보이지 않으나 모는 존재하죠? 극소는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친구들도 모두 뭐는 갖고 있나요? 극소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4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뭐만 가진다? 극소는 확실하게 가진다는 거야. 어떤 개형이어도 상관없이 극소는 무조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차함수 스타일의 개형이든 일단 극소는 갖고 있다. 이 소리야. 자, 그런데 극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W자 개형이 유일하게 극대를 가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치? 얘만 특이하게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극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묻냐면 사차함수 fx가 근데 조심해야 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여야 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사차함수 fx가 극대를 가지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극대 가질 조건에 대해서 물어봐. 자, 그러면 4차함수가 극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도함수인 3차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줘야 돼? 3점에서 만나줘야 돼. 맞아요? 그래서 도함수인 f'x라는 3차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줘야 된다? 3점에서 가져줘야 된다. 즉 f'x가 0이 되는 녀석이 세실근이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될까요? 이렇게 x축과 2점에서 만나거나 1점에서 만났을 때는 극대가 나올 수가 없더라.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녀석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녀석은 요 그래프를 다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 다 뒤집으면 되니까 오히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친구는 무조건 극대는 가져요. 반대로. 이게 얘 뒤집으면 여기가 극대로 바뀌고 여기가 극소로 바뀌죠? 뒤집었으니까. 그치? 자, 여기도 극대, 극소로 바뀌겠죠? 뒤집었으니까. 여기도 뒤집어 보시면 얘가 극대가 되겠죠? 여기도 뒤집어 보시면 얘네들이 다 극대가 되겠지?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친구는 무조건 극대를 가지고요. 이해됐어? 그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친구가 극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똑같이 f'x는 0인 게 세실근이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기 위해서는 f'x는 0이라는 도함수가 이제 3차함수가 세실근을 가져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개형이 뭐라고 했어, 얘들아? 어떤 개형이 중요하다고 했지? 지금 W자 개형 중에서도 대칭성이 확보된 W자 개형과 그 다음 아프리카 개형 요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할 거야. 오늘 수업 끝나. 끝이야. 가면 돼. 알았죠? 자, 근데 그 두 개가 쉬울까? 어려울까? 한번 보세요. 알았죠? 쉬워. 얘들아, 어차피 우리 수능이라는 게 뭐야?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보는 거잖아. 그치? 중졸이 보는 시험이죠. 쉽다. 알았지? 어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W자 개형 중에서 이렇게 대칭성이 확보된 이 친구 개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자 개형 이거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극소를 가지는 지점을 제가 알파라고 두고요. 여기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때 극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극대를 물어보는 경우. 자, 그럼 여러분들은 딱 알다시피 이 사차함수는 대칭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차함수라서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극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극대 위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극소의 정중앙에 뭐가 발생한다? 극대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바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율 관계가 하나가 성립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비율 관계가 성립하냐? 여기 극대 지점에서 쌤이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극대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때 어떤 비율이 생기냐면 극대와 극소 간격을 내가 한 칸이라고 봤을 때, 극대 지역과 극소 지역을 한 칸으로 봤을 때, 극대 지역과 다시 만나는, 다시 뚫어버리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까지의 간격이 루트 2칸입니다.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대 루트 2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비율 관계가 언제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차함수 식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이 활용돼.
그래서 쌤이랑 간단한 예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알았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정확하게 대칭성이 확보된 4차함수를 주셨고 여기 극대 지점이 0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됐죠? 그랬을 때 극소 지점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0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을 3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너네들에게 F10값을 물어봤다고 적어보자. 됐죠? F10값. 요거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뭐라고 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 뭐로 둘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2? 오케이. 2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4참수식을 세워줄 때는 상수함수랑 같이 결합해서 세워주는 게 제일 쉽거든?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현재 0일 때 3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요 0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긋게 됐을 때 요 접선은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랑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죠? 왜냐면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상수함수일 거잖아.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라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 상수함수는 y는 3이라고 세워줄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y는 3이라는 상수함수와 얘에서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비율관계를 알고 있냐면 너랑 너 사이 간격을 한 칸으로 보면 너랑 너 사이 간격은 몇 칸이다? 루트 2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1대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한 칸짜리가 2야. 그럼 루트 2칸짜리는 루트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2루트 2인 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2루트 2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긴 그러면 정반대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야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겠지.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fx를 세워줄 수 있어요. 자, fx를 어떻게 세워주면 되냐면 최고차항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앞에 1을 붙여.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y는 3이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지점에서는 뚫었으니까 한 번 만났다는 소리죠? 우리 뚫었으면 인수 하나 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0에서는 지금 뭐 했어요? 접했죠? 접했으면 인수 몇 개? 2개. 그치? 그러니까 x제곱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여기 2루트 2에서는 뭐 했어요, 여러분? 뚫었죠? 그럼 인수 하나 갖고 있는 거 맞지? x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그게 3이라는 값을 가져줘야 되니까 뒤에 3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0을 넣거나 마이너스 2루트 2를 넣거나 2루트 2를 넣었을 때는 3이라는 녀석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가 y는 5였다면 여기는 5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fx 작성됐으니까 f10값 계산해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끝! 이렇게. 뭔 소린지 이해됐어? 즉 비율관계를 알면 내가 상수함수 하나를 걸었을 때 만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 수 있어서 fx 식작성하는 게 너무 쉬워져. 근데 이거 모른다면 fx를 2x제곱, ax제곱 막 미지수 다 둔 다음에 미분에서 0 됐을 때 접선기울기 0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극소 가지니까 2 집어넣었을 때도 0 뭐 이런 거 써야 된다고. 그래서 ABC 다 찾아야 돼. 얼마나 귀찮아.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비율관계 이용해서 그냥 딱딱딱딱 찾자고. 됐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세워줄 수도 있어야 돼. 자, 우리 얘랑 얘 정중앙에 극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거 이용해서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극대가 0이에요. 극소 하나가 2예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극소는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극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녀석이 어차피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상수함수 하나를 거는 거예요. 됐죠? 상수함수 하나를 넣어서 상수함수 모르니까 K라고 적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K라는 상수함수와 마이너스 2에서도 몇 번 만나? 2번 만나죠. 접했으니까. 2에서도 몇 번 만나? 2번 만난 거지.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이 fx라는 친구를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냐면 최고차항계수 2라고 뒀으니까 2라고 잡고 그 대신 2라는 지역에서 2번 만났고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도 2번 만났어요 라고 세워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런데 마이나 2를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줘야 돼? K가 나와줘야 되니까 K 붙여주시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K만 찾으면 끝나네? K 어떻게 찾으면 돼? 0,3 지난다. 이거 써주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0 집어넣어줬을 때 3 나온다 이용하면 K 값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F10 찾고 싶으면은 X 자리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 10 넣어주면 돼. 이해됐어요? 즉,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함수식 세울 때 상수함수 걸어가지고 세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돼야 돼요. 함수식 세울 때 상수함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상수함수 걸 때 이런 데다가 상수함수 걸면 마음이 아파. 그치? 이렇게 극대나 극소 지역에 상수함수 걸어줘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우기가 쉽죠? 왜? 이렇게 접하는 지역에서 만난 거니까 바로 인수를 세우기가 쉽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수함수를 걸어서 fx를 세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 지금 어제 1등급과 수업한 거 전혀 변동 없이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됩니까? 됩니까? 어제 1, 2등급 어렵다는 거야, 보고. 그래서 야, 이게 어려우면은 나가. 그냥 3, 4 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 4에서 1, 2로 바꾸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다 아셔야 돼요, 거기. 3, 4번도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좀 잘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끝? 알았지? 끝.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아프리카 남았지? 근데 아프리카는 좀 빈정해야 돼. 왜? 아프리카는 어렵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한번 해볼게요. 좀 많이 더워가지고 에어컨 그냥 틀어버렸어요. 상의도 안 하고. 이해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아프리카 개형을 볼 건데, 아프리카 개형은 기본적으로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생성이 돼요. 그래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가 요것도 가능하지만 요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그려보면 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 친구는 풀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림 그려주시면은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감소 이렇게 증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시면 이 친구는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멈칫거렸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개형이 생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아프리카 개형에서도 크게 비율 관계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됐죠? 자, 일단은 어디서 비율 관계가 생기냐면 여기 접선의 길기가 0인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에서 내가 접선을 걸어볼게. 여기 접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접선도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상수함수를 걸어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비율 관계가 생기냐면 여기는 접하면서 뚫은 지역이니까 삼중근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접하면서 뚫으면 삼중근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자, 여기 삼중근 지역과 여기 극소 지역까지의 간격을 세 칸이라고 보면 여기랑 여기 간격은 한 칸입니다. 3대 1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삼중근이라서 3배, 뚫어버린 거는 근이 하나니까 하나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비율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 여기는 삼중근 지역이라서 3배, 얘는 그냥 뚫어버리는 지역이죠. 인수 하나, 한 개짜리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극소와 여기 삼중근 지역까지의 간격을 3칸이라고 보신다면 여기와 여기 다시 뚫어버리는 요 지점까지는 한 칸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개형에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비율 관계는 뭐다? 삼중근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삼중근과 너 사이의 간격과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3대 1이다. 요거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분 가능성과 관련돼서 이 아프리카 개형에서만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개형에서는 절대 물을 수 없는 아프리카 개형에서만 물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떤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면 자, 한번 써볼게요. 지금 아예 이해 안 될 거야. 자, 일단 써봐. 다 이해시켜줄게.
자, 사차함수 fx가 사차함수 fx가 있는데 문제에서 y는 이상한 함수 하나를 알려줄 겁니다. 절대값 fx-k라는 요 함수 하나를 알려주실 거고요. 요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오직 하나일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아프리카밖에 답이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이 생각할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을 말하는 표현이지? 라는 것부터 알아야겠죠? 자, 이거는 어떤 녀석을 말하는 거냐면은 fx라는 녀석에다가 k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fx에다가 k 뺀 함수를 그려서 x축 밑에 부분을 뭐 해라는 소리요? 접어 올려라 이런 소리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면 힘들어. 그렇게 그리면 힘들어. fx도 원래 복잡한데 fx에다가 k만큼 빼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뒤집어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면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됐죠?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k라는 거는 상수죠, 상수. 상수 k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k가 이렇게 fx와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fx 빼기 k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k를 빼주면 여기도 당연히 k가 빠지겠죠? 너만 k를 빼면 안 돼. 같은 공간에 있는 함수니까 너에다가 k 뺄 거면 너에다가도 k 빼야 되죠.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러는 순간 이 선 자체가 뭐가 돼버립니까? 이 선 자체가 x축이 돼버려. y는 0이 돼버립니다. k에서 k를 빼봐. 0 되잖아. 이거 자체가 x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됐나요? 그러면 그냥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밑에 있는 녀석 뭐 해주기만 하면 돼? 저 올려주면 돼. 끝! 그냥 이 친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fx 빼기 k가 절대값인 거야.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상수함수 k가 이렇게 걸려져 있었다고 쳐. 자, 됐나요? 그러면 fx 빼기 k라는 친구에다가 절대값 씌운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를 x축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건 원래 fx였고 이건 k였는데 여기다가 k 뺄 거야? 그럼 여기서 k가 빠지면서 여기는 x축이 되는 거야. 이 상수함수 자체가 x축이네. 됐어요? 그리고 그 상수함수 밑에 있는 지역을 뭐 해주면 돼? 저거 올려주면 돼. 즉, 이 그림 자체가 그냥 뭐가 된다? fx 빼기 k에다가 절대값이 뭐야. 자, 이해됐나요, 지금?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그림 그렸을 때는 미분 안 되는 지역은 두 지역이에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지. 뾰족점이 두 개입니다. 이해됐어요? 뭐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뾰족점 나왔죠? 뾰족점 두 개 발생했네? 미분 안 되는 지역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왜 이 문제는 아프리카 계형밖에 답이 될 수 없는지 이제 설명할게요. 자, 됐죠? 자, 우리 W자 계형은요. 사차함수는 W자 계형 아니면 아프리카 계형 아니면 마치 이차함수랑 별로 차이 없는 계형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W자 계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칭성 확보 안 된 W여도 상관없습니다. 확보돼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K라는 상수함수가 뭔지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K가 여기에 걸려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K가 여기 걸려있을 때는 그냥 얘를 X축으로 생각하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 뭐 해주면 돼요? 접어 올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두 지역 생기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 접어 올려주게 되면 뾰족점 생기잖아. 맞아? 그래서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두 지역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 지역.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K를 조금 옮기다가 여기에 K가 걸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됐죠? 자, 여기에 K가 걸렸을 때 이 친구를 X축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접어 올려보세요. 접어 올려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자, 괜찮죠? 그럼 여기는 미분됩니다. 왜냐면 요 지역은 미분 계수가 0인 극대 지역이기 때문에 접어
올려도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0이라서 부드럽게 연결돼요.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 안 되는 지역은 똑같이 또 몇 지역 되는 겁니까? 2지역.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K를 내가 조금 낮춰볼게요. K를 좀 낮춰보시면은 이번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뾰족점이 몇 개나 나와? 하나, 둘, 셋, 넷, 4개나 나오지?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몇 지역이다? 4지역이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K가 걸렸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당연히 더 낮추더라도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치? 자, 여기 걸려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그려져요. 여기까지는 X축 위니까 여기 그대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만 뾰족 이렇게 생겨서 그림 그려지겠죠? 괜찮아? 그럼 또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몇 지역이야? 2지역이지. 됐죠? 자, 그 다음 또 조금 더 내려도 계속 2지역이다가 여기서 이제 K가 걸렸을 때 생각해봐. 그럼 사실 저 걸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분 다 되죠. 그럼 지금 여기 개형에서는 미분이 안 됐던 지역이 2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4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예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문제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역이 딱 몇 개 나와줘야 된대? 1개 나와줘야 된대. 1개 나올 수가 있어? 없잖아. 즉 W자 개형에서 말이 안 돼요. 이 상황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언더스탠?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냥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냥 이차함수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친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내가 K를 이렇게 걸었을 때 생각해봐. 그럼 뾰족점 몇 개 나와? 저거 올려주면 2개 나오지? 이제 안 위로 접어도 되죠? 딱 봐도 2개죠? 자, 그럼 계속 2개야. 계속 2개다가 여기에 걸려져 있을 때부터는 저거 올릴 게 없죠? 미분이 다 가능해. 이해돼서 여기가 K여도 저거 올릴 게 없어. 그치? 다 가능해, 미분이. 그치? 그럼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은 2지역까지는 아예 없어. 맞아? 미분 안 되는 지역이 한 지역만 나올 수가 없다고. 잘 이해하네? 지금 이해됐어? 오. 자,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개형 보자. 아니야, 아프리카 개형. 자, 이거 아프리카 개형 해볼게. 됐지? 이제 시작하자. 자, K가 이런 데 걸려 있었다고 쳐봐. 저거 올려봐. 뾰족점 몇 개야? 2개지. 그렇지. 여기 바로 되죠? 이제 안에서 저거 올리는 거 귀찮아. 안 적을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 K를 계속 2개다가 이 산중근 지역에서 이렇게 K가 걸리잖아요. 자, 그럼 산중근 지역의 특징이 뭐야? 여기 미분계수가 원래 0이야. 그치? 여기도 미분계수가 0이에요. 맞아요? 접하면서 뚫는 거라고 그랬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접어 올려도 미분계수가 0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 이해됐어요?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만 뾰족점인 거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상수함수를 걸게 되면 그때는 여기는 무조건 미분이 돼요. 얘는 왜 미분이 안 돼요? 여기 지역의 접선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저거 올려도 뾰족점이 생기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지금 여기에서 K가 걸렸을 때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딱 뭐가 나와? 하나만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아프리카 개형만이 유일하게 이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 불가 지역이 딱 한 군데 나올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K는 아무리 그어봐라.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한 지역이 아니야. 2지역이야.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K라는 상수함수도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미분 불가 지역이 오직 하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fx는 뭐다? 사차함수 fx는 뭐다? 아프리카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되고. 됐죠? 그 다음 그 K도 그냥 K가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서 걸리는 K여야 돼? 삼중근 포인트에서 걸리는 K여야 돼. 다른 K는 안 된다. 자,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이거 나왔는데 fx가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 나가야 돼. 알았지? 나가야 된다 진짜. 알았죠? 너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 기출 거의 뭐 킬러에서도 맨날 나오거든? 근데 이제 킬러 문제도 내가 고3 친구들에게 그래. 야, 킬러도 몇 개 풀다 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다. 왜냐면
아프리카 계획을 좀 기억하자. 됐지? 자, 그 다음 너네들에게 뭐도 물어보냐면 야, 이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지역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본다고. 그때 우리는 뭘 쓰는 거냐면 비율 관계를 쓰는 겁니다. 알았죠? 삼중도 포인트와 여기까지 포인트를 몇 칸으로 봤을 때? 3칸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는 몇 칸짜리니까? 1칸짜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미분 불가능한 지역은 어딨어?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미분 안 되는 지역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됐어? 어렵지 않지? 오, 좋아요. 뭔가 다 했어요. 이제 끝. 됐죠? 자, 그러면 풍산자 합시다. 알았죠? 저 다 지워도 되나요? 근데 얘들아, 이 풍산자는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한 문제 몇 개만 하자. 괜찮지? 네. 자, 그러면 184번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는 가지고 싶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납득 완료.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구 등식 활용.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납득 완료 하실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가 숙제다? 115쪽까지가 일단 숙제다. 굉장히 작죠? 작은 이유는 뭐겠어? 프린트가 있다. 이제 너무 감탄하는데? 너무 좋지? 희재야 이렇게 무슨 것이 이제 너무 행복하지? 그치? 더 행복하게 해줄게 선생님이. 알았죠? 자, 프린트 한 40문제 정도 있어요. 적당히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8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오히려 이제 수1보다 수2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내가 앞에서부터 복습을 잘했다면 이게 어렵지만 이해가 되고요. 수원은 솔직히 좀 재미없어. 그렇지 않아? 수원 가르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약간 수원 수업할 때는 약간 폐강하고 싶어요. 가르치는 나도 재미가 없어. 그치? 여러분들 자,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갑자기 시그마, 그치? 등차수열, 그다음에 비납적, 또 지수함수, 그치? 이게 연결돼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약간 이해보다 암기거든요. 근데 수투는 오히려 조금 앞에서부터 차근히 잘 따라오시면 그러네. 약간 납득은 돼요. 어렵긴 한데. 알았죠? 지금 잘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혹시 놓친 친구들 있으면은 진짜 복습을 해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x는 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2a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 사차함수가 나왔을 때는 최고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보세요. 알았죠? 자, 최고창이 양수이기 때문에 사차함수는 무조건 누구는 가진다? 극소는 가진다. 자, 됐죠? 사차함수는 극소는 당연히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그때도 가져줘야 된대. 극소뿐만 아니라 그때도 가져주려면 W자 개형이어야 되죠? W자 개형이 만들어지려면 도함수인 f'x라는 요 3차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줘야 돼? 3점에서 만나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를 조사해야 되겠지. 자, 이 친구 미분하면은 4x 세제곱 빼기 8x 그 다음에 4a 세제곱이겠죠? 그치? 그쵸? 됐죠? 그럼 4ax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항상 근이 누구인지가 확인하고 싶으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줍시다. 4x로 묶여요.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그럼 적어도 하나의 근은 뭔지 알고 있어요. 0이라는 거. 맞니? 그러면 여기서도 근이 무조건 몇 개 나와줘야 돼? 2개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꿀렁 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2차식도 해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판별식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서로 다른 세실분이어야 돼서. 자, 그런데 이것만 쓰면 다 틀리죠. 이것만 쓰면 틀려요. 자, 왜냐? 이미 여러분들 0이라는 해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 0이라는 해가 또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세근이 다 달라야 되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이미 결정된 해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즉 0이 대입됐을 때 절대 0이 되면 안 돼. 내 말이 이해됐어? 여기에서의 근은 0일 수가 없다. 이걸 써야 됩니다. 즉 0 넣었을 때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즉 A는 0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것도 써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놓쳐서 틀리는 거야. 이걸 놓쳐서. 됐지? 이미 나온 근을 여기서도 또 나오시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해야 돼. 됐냐? 자, 그러면 우리 판별식 써주시면 돼요. 9-4A가 0보다 크되 A는 0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써서 A라는 친구는 4분의 9보다는 크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근데 A는 0. 은퇴해야 되는 거야? 부도가 은퇴해요? 자, 4분의 9보다는 작다. 근데 이제 A는 0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써도 답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써도 답으로 인정하는데 조금 더 멋있게 써준다면 4분의 9보다는 작은데 0은 안 돼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던지 또는 0초가 4분의 9 미만이든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든지 또는 0초가 4분의 9 미만이든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두 번째는 얘들아, 극대를 가지지 말아야 된대. 그럼 그 말은 극대를 가질 때 정확하게 반대말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극대 가지는 조건이 이거였죠? 이거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가 4분의 9보다 작다의 반대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등호 붙이셔야 되죠? 4분의 9보다 작다의 반대는 크다가 아니에요. 크거나 같답니다. 이해되죠?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반대. 그래서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던지 또는 A가 아예 뭐던지 0이던지 이렇게 짚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대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도 극대를 가질 때 조건을 찾으세요. 그럼 그걸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찾는 거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최대 최소까지 설명하고 이제 10분 칠 건데 최대 최소 진짜 졸라 쉬워요. 1분 안에 끝내고 그냥 바로 문제 풀게요. 최소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최대 최소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간을 주실 겁니다. 범위를 줄 거야. 그래서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라는 이 범위에서 fx라는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조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옛날에는 그래프 그렸거든?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위치 찾았거든? 안 그래도 돼. 자, 안 그래도 돼. 이제부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딱 4개만 조사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구간의 왼쪽 끝 세 함수값 FA 값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의 마지막 끝 FB 값 찾으실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극대값 찾으실 거고요. 네 번째는 극소값 찾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 가장 큰 게 최대예요. 끝. 자, 왜냐면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다면 최소값은 극소, 최대값은 극대겠죠? 그치? 근데 내가 구간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잡았다고 쳐봐. 그럼 극대보다도 구간의 마지막 끝이 더 클 거고 극소보다도 구간의 왼쪽 끝이 더 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구간 양끝과 극대 극소 이 4개 값 중에서 하나로 결정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짱 쉽죠?
자,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구간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구간을 안 주거나 또는 열린 구간을 줄 때가 있어요. 열린 구간을 줬다라는 것은 뭐야? 구간 양끝이 결정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A초가 B 미만 이런 식으로 A 못 넣고 B도 못 넣어.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열린 구간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잖아. 최대값이 뭔지 나와야 되고 최소값이 뭔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구간 양끝값 못 조사하잖아. 뭐만 조사하시면 돼? 극대 극소만 조사하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극대랑 극소 조사에서 여러분들 극대를 최대값으로 극소를 최소값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됐죠? 딱 쉽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고 끝내자.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192번 그냥 니네가 하세요. 닫힌 구간 주어져 있으니까 F 마사값 계산해. F2값 계산해. 그 다음에 미분에서 극대 위치, 극소 위치 조사해 줄 수 있지? 그 극대값, 극소값까지 다 찾아줄 수 있지? 그러면 4개 중에서 제일 조그만한 거 대답하고 제일 큰 거 대답하시면 돼. 됐어? 넘어갈게. 자, 194번 하나 해볼까요? 아니다. 196번 하나 해볼게요. 알았죠? 196번. 194번 니네가 해보시고요. 자, 1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1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F1값, F4값 조사하는 겁니다. 자, 1 대입하시면 A 빼기 4A 더하기 B, 즉 B-3A고요. 자, F4 값은 64A라는 친구에서 또 64A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B니까 B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미분해야 극대 극소 위치할 수 있죠? 자,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시면은 이 친구는 4AX 세제곱, 그 다음에 12AX 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AX 제곱으로 묶이니까 이 친구는 X 빼기 3으로 묶일 거고요. 됐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딱 보자마자 0에서는 2번 만나고 3에서는 1번 만나니까 풀이라서 극소는 3에서만 가지고 극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극대가 되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게 생겨야 되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0은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0을 조사하면 바보야. 그치? BA, BO. 알았죠? BA, BO. 이것만 조사하는 거야, 3만. 이해됐어? 그래서 F3값만 조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F3값은 조사해 주시면 81A에서 27 곱하기 4가 뭐야? 108이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7A 더하기 B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딱 봐도 2가 최소, 2가 최대죠. 됐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최대값이 9래. 너 9래. 최소값이 뭐래? 너 0이래. 너 A랑 B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쏘이지. 알았죠? 이 최대 최소는 어려울 수가 없다. 됐죠?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198번. 자, 198번 문제도 쏘이지하다. 자, 일단은 저렇게 전개도를 만들어가지고 상자의 부피, 상자를 만들었대. 상자 부피가 최대일 때 x의 값과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저 정도의 전개도 보고 직육면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사람 없지?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전개도가 이따구로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길이가 x야. 그럼 여기 길이도 x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겠죠? 그치? 다 이해되죠? 그럼 전체 가로 길이가 문제에서 12라고 했으니까 12에서 x를 2개 빼버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나오는 거 맞죠? 근데 그걸 절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6-x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여기 x, 여기도 x, 그럼 여기는 6-x, 여기도 6-x. 너네 둘이 더해서 6이 돼야 6의 곱이 12 되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직육면체 만드는 겁니다. 자, 직육면체 만들었을 때 자, 여기 짧은 변은 x라고 두시면
주시면 되고 여기는 6-x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높이가 얘죠, 얘. 근데 높이는 원래 12에서 x 한 번 빼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높이는 12-x가 되실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부피식이 끝났네. 그치? 자, 부피식은 뭐가 돼? x, 6-x, 12-x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림 그려볼까요? 최대치수니까 미분해서 극대극소 위치 찾으면 돼. 근데 그렇게 안 찾고 한번 바로 찾아보려고. 요거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 위치는 다들 찾을 줄 알죠? 그쵸? 그건 너네가 한번 찾아봐. 알았지? 네. 특히나 얘는 범위 안 줬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극대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극대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이거 바로 찾자. 자, 여기 x, 이게 3차함수잖아요? 3차함수니까 x축과 0에서도 만나고 6에서도 만나고 정확하게 12에서도 만나죠? 그쵸? 정확하게 이렇게 간격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3차함수가 정확하게 6에서 점대칭인 이런 3차함수 그려지겠죠? 괜찮죠? 여기 간격이 똑같으면 제가 여기는 점대칭 점이라 했어. 맞지? 다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찾고 싶다고? 여기 극대 위치 찾고 싶다 그랬어. 됐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1대 루트 3 비율 관계 배웠었거든요. 이해돼요? 1대 루트 3배 이 비율 관계 배웠어. 그럼 루트 3에 해당하는 친구가 6이었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친구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6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간격은 2 루트 3입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극대가 만들어지는 위치는 6으로부터 2 루트 3만큼 빼주면 되니까 6-2 루트 3 여기가 극대 위치가 돼요. 자, 이해됐어요? 다 이해돼? 근데 잠깐만, 나 뭐 계산을 잘못했나봐. 얘들아, 이거 12-x야? 이게 X면 거야? 알았지? 문제를 창조할 거야. 그치? 비율관계를 쓰고 싶었어. 그치? 여러분들에게 비율관계를 학습시키는 거지. 그런 의도, 알았지? AX. 됐죠? 그럼 여기도 비율관계 쓰자. 얘도 한번 해보자. 비율관계 써서. 자, 그러면 이거는 x, 6-x, 12-2x니까 이 친구 x축과 만나는 지점이 0은 한 번, 6은 몇 번? 2번, 그치? 됐죠? 이 최고 참계수는 전개 보면 양수인 거 보이시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6에서도 접했고 2번 만났으니까 뚫어버렸어. 자,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비율관계 써야 돼. 자, 극대랑 극소를 두 칸으로 보면 여기 몇 칸짜리다? 한 칸짜리다. 2대1 비율관계. 그쵸? 극대와 극소를 두 칸으로 보면 여기 한 칸짜리. 이해됩니까? 그러면 3칸 갔을 때 6이니까 한 칸당 2죠? 6입니다. 그럼 극대 위치는 1이야. 끝? 그래서 극대는 2다. 이해돼? 2에서 극대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x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면 2라고 말하시면 돼. 됐죠? 그리고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x자리에 2 대입해주면 된다. 끝! 언더스탠드? 쌤, 저 이거 미분해서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비율관계 보이면 미분 안 해도 바로 극대 위치가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자, 10분 쉽시다.